자, 순열과 조화. 담배피고 나가잖아요. 뭐 담배피러 나가게 되면 생각해. 순열과 조합 파트 이제 이름은 익숙하지. 이름은 익숙하고 요거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맨 마지막에 간소하게 그냥 배웠어. 기본 순열이랑 기본 조합을 배웠거든. 그래서 기본 순열과 기본 조합 배우면서 뭐 배웠었냐면 뭐 곱셈 정리, 덧셈 정리 이런 거 배웠고. 그래서 여기서 삼지구 갈 때 그지? 아니면 햄버거 세트 고르는 거, 뭐 그런 기본적인 거 배웠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팩토리얼이라는 거 배웠지, 줄 세우는 거. 그리고 나서 P랑 C를 1학년 2학기 때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NPR이랑 NCR을 배웠거든.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거는요, 요걸 기초로 여러 가지 활용법을 배워. 그러면 역시나 이제 가빈이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더하기를 이용한 순열은 안 배웠는데요. 곱하기를 이용한 순열은 안 배웠는데요.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바리에이션을 따지기 시작하면 바리에이션이 다 달라. 그 바리에이션을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선생님은 쉽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건데 그 쉽게 푸는 방법을 역시나 우리가 3년 동안 그래왔듯이 안 듣고 위에 거 보고 풀기 시작하면 이 파트는 통째로 날리는 파트예요. 미리 선생님이 못 받고 시작할게. 이 파트는 특히나 선생님이 어떻게 해라 라는 거 안 듣고 풀면 통째로 날리는 파트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순열 파트에서는 뭘 배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거 플러스 이것저것 요것 요렇게 배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순열조합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순열 같은 경우는 배울 때 배웠는 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순열의 순을 잘 보라 그랬어. 똑같이 주 뽑는데 순서에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순열과 조합의 차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 5명의 친구들 A, B, C, D, E가 있는데 이 친구 중에 회장, 부회장을 뽑겠다랑 임원 2명을 뽑겠다의 차이라고 했어. 똑같이 2명을 뽑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명을 뽑는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횟수라고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네가 접근하기가 좀 더 편하다. 임원 2명을 뽑는 게 아니고 사람을 2번 뽑는 거야. 5명 중에 5명 중에 1명은 5개 중에 1개를 2번 뽑는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똑같이 5명 중에 1명을 2번 뽑겠다. 5명 중에 1명을 2번 뽑겠다. 근데 첫 번째 뽑은 친구랑 두 번째 뽑은 친구랑이 중요하냐? 순서가 중요하냐? 이건 중요하잖아. A가 회장, B가 부회장이랑 B가 회장, A 부회장이랑 다르지? 근데 얘는 순서가 안 중요하잖아. A 먼저 뽑히고 B 뽑히든 B가 먼저 뽑히고 A가 뽑히든 상관이 없지. 그게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 계산이야 뭐 얘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고 얘는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는 기본 계산. 왜요 그러니? 또 뭐예요? 4는 갑자기 왜 나와요? 모르면 뭐 할 수 없죠. 지금 다시 외워야지 뭐. 그니까 그렇게 배웠다니까? 팩토리얼 하는 거예요? 아니요, P 얘기하는 건데요. P랑 C 얘기하는 건데요. 아니 그니까 그 위에 그거 원래 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2개에서 끄는 거잖아요. 5부터 시작해서 2번 곱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거를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NPR 같은 경우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NCR 같은 경우는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라서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었다는 거 까지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요걸 기반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것저것 배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파트는 원순열.
우리가 기본적인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줄 세우는 거지. 뭐 5명을 줄 세우겠다. 5명을 순서대로 줄 세우겠다는 5팩토리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A, B, C, D, E 이렇게 줄 세운 거라 B, C, D, E, A 이렇게 줄 세운 게 서로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럼 원소량은 뭐냐? 원소량 이 친구를 동그랗게 줄을 세우는 거야. 원탁에 안 치는 거지. 그래서 원탁에서 안 치겠다라고 했을 때 A, B, C 뭐야 이거? 아 진짜 개똥같이 했네 진짜. B, C, D, E 이렇게 안 친 거랑 B, C, D, E, A 이렇게 안 친 거랑 같냐 다르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원탁이 있다라고 봤을 때 선생님이 여기 앉은 거랑 선생님이 저기 앉은 거랑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원순열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는 다 뭐라고 나오냐면 돌려서 같은 건 같은 걸로 본다 그러거든. 그럼 얘를 이렇게 요만큼 돌리면 얘를 요만큼 돌리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잖아. 이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같은 걸로 보겠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렇게 같은 친구가 총 몇 개가 나오겠어? 5개. 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은 n-1 팩토리얼이라고 문제집에 적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요렇게 접근하지 말라 그러거든. 뭐라고 접근하라 그러냐면 n분의 n 팩토리얼로 접근을 하세요. 뭐? 5팩 같은 게 5개만큼 나오기 때문에 5분의 5 팩토리얼로 계산을 하겠다 라고 접근을 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순열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순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순열에서 배우는 거는 여기. 그래서 애들이 이것만 보고 n-1팩이라고 자꾸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지 말고 반드시 n분의 n팩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나중에 복합 문제를 풀 때 좀 편하다. 그래서 이제 다각형으로 배열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야. 똑같이 돌려서 얼만큼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거 있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럼 총 몇 명이야? 6명이잖아. 6명을 안 치는 건 똑같은데 같은 게 얼마만큼 나오느냐 요거를 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 위에 유형 보고 풀기 시작하면 모양별로 공식을 네가 다 외우셔야 돼. 모양의 바리에이션 굉장히 많이 나거든. 이런 모양 나오고 이런 모양 나오고 이런 모양 나오고 이런 모양 나오고 모양이 다 다르잖아 지금. 근데 이거를 위에 유형 보고 풀기 시작하면 정다각형일 때는 뭐 몇 분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렇게 풀기 시작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줄 세우는 거는 똑같이 하되 같은 거 나오는 만큼.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A, B, C, D, E, F랑 A, B, C, D, E, F랑 이렇게 같은 게 2종류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왜? A가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같지 않아지지, 그지? 그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네가 다양하게 이렇게 적응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걸 배우는 파트가 1과 원순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복순열 파트는 뭘 배우는 파트냐면 중복순열 파트는 아까 우리가 이제 P랑 C를 배웠잖아. 그럼 네가 최종적으로 배울 게 총 4개거든? 이렇게 4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라인을 순열이라고 그러고요. 이쪽 라인을 조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P를 배울 때는 뭐 했냐면 뭐 A, B, C, D, E 중에 한 명을 뽑는데 회장 한 명 뽑고 부회장 한 명 뽑을 거야. 근데 회장이랑 부회장이랑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지? 그런데 같은 걸 뽑아도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중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역시나 순열 중에서 중복이 허용되는 순열을 중복 순열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요 5명 중에 1명을 뽑겠다. 요 숫자 굉장히 문제마다 헷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네가 몇 개 중에 하나를 뽑는가가 앞에 있는 숫자고 몇 번 뽑는가가 뒤에 있는 숫자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난 2명 뽑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뽑겠다 하면 요 가운데 요 친구를 써주고 읽을 때는 5파이 2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는데 5개 중에 하나 뽑고 5개 중에 하나 뽑으니까 5를 2번 곱하기지. 5의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n파이 r은 n의 r제곱이더라. 가 중복 순열입니다. 중복 순열은 굉장히 간단하지, 그지? 굉장히 간단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할 내용.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최단거리 경우의 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사실 우리가 원순열이랑도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애들이 그 비슷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1학기 때도 잠깐 봤는데 그게 그건지 몰라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 A, B, C, C. 자, 요거 4개를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C가 2개잖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4개를 일렬로 세울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두 친구가 똑같기 때문에 뭐가 달라요? 지금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 안 다르지? 맞죠? 저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 원순열 할 때도 똑같이 생긴 걸 나눠줬었잖아. 얘도 지금 똑같이 생긴 게 몇 개나 나올지를 생각을 하고 나눠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C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요 C 2개 때문에 요만큼 같은 게 나오겠지. 쉽게 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자면 C1, C2라고 생각을 하자면 C1, C2랑 C2, C1이랑 이런 식으로 2개씩 계속 같은 게 나올 거야. 만약에 C가 3개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몇 개씩 같은 게 나오겠어? 아니지. 3팩토리얼 C. 왜? C1, C2, C3, C1, C3, C2, C2, C1, C3, C2, C3, C1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3팩토리얼 역시나 요 3개를 줄 세운 것만큼 같은 게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나누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같은 친구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누어주는 식으로 접근을 하자. 원순열 같은 경우도 같은 게 그 n개만큼 나왔었잖아. 그래서 n으로 나누어지는 식으로 접근을 했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네가 앞으로 봤을 때 유사한 그 느낌으로 접근하는 문제들을 똑같이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원순열 따로 접근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따로 접근하고 그냥 공식으로 외워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알겠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해 놓으셔야 역시나 최단거리 문제까지 그거를 적용을 하실 수 있고. 자, 최단거리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 방법이 2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최단거리 문제부터 먼저 해보면 최단거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 자 A에서부터 시작해서 B까지 갈 건데 최단거리라는 얘기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게 가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가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5번 위로 4번 요렇게 총 9단계만에 A에서 B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가도 똑같아요. 뭐 이렇게 간다 쳐도 어쨌든 오른쪽으로 5번 위로 4번 만에 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냐면 옆으로 가는 걸 스몰 a라 치고 위로 가는 걸 스몰 b라 친다면은 이 a 5개, b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총 최단거리 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어쨌든 간에 a 5번, b 4번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9팩토리얼 나누기 5팩 곱하기 4팩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최단거리 문제는 기본 풀이법은 요 풀이법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어떤 느낌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물론 뭐 중간에 다른 문제도 있어. 뭐 요게 반드시 거쳐가세요. C를 반드시 거쳐가세요. 그러면 A부터 C까지 개수 따로 구하고 C부터 B까지 개수 따로 구하고 이건 네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고 말고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막 중간에 이만큼 없어 막. 뭐 여기 뭐 이상한 우물이 있대 이런 식으로 요런 이제 중간에 가지 못하는 길이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요거를 통해서 문제를 풀긴 좀 애매해. 저걸 이용해서 문제 풀려면 보통 어떤 식으로 푸냐면 이렇게 이쪽 가는 방향과 수직 방향에 가까운 방향으로 점을 찍어서 막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원래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풀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케이스 때문에 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한 풀이법 말고 다른 풀이법을 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다 다 숫자를 적는 거야. A에서 요 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겠어? 한 개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1을 적어요. A에서 요 점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어요? 역시나 한 개밖에 없겠지? 1로에서 1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최단거리가요? 응. 그래서 이쪽 라인은 전부 다 1, 1 이렇게 적을 거란 말이야. 그럼 같은 원리로 이쪽 라인도 전부 다 1, 1, 1, 1, 1 이렇게 적겠지? 왜 이래요? 1이지 당연히. 여기서 1로 가는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 이것도 하나밖에 없고 이것도 하나밖에 없고 이것도 하나밖에 없고 이것도 하나밖에 없지.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어? 어디요? 여기 두 가지가 있겠지. 요렇게 가는 방법, 요렇게 가는 방법. 그걸 생각해보니까 결국 여기 들어간 숫자가 요거 더하기 요거였더라. 응? 뭐라고? 요거 더하기 요거. 아,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4. 3이 되겠지? 왜? 이쪽에서 오는 방법, 이쪽에서 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고 이쪽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지. 그럼 토탈 세 가지 방법이 되겠지. 왜 두 가지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 네? 3까지 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이까지 가는 방법은 총 이쪽에서 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 입장에선 토탈 세 가지 방법이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다시 찍어줘. 여기 거기는 두 가지. 네 가지 방법이 되겠지. 왜? 아니 여기서 오는 방법이 토탈 세 가지 있었잖아. 응. 여기서 오는 방법이 토탈 한 가지잖아. 아, 그럼 토탈 네 가지겠지. 여기는 5가지. 이런 식으로 이쪽 숫자 합해서 여기 적고 역시나 여기는 둘 하나 해서 셋. 여기는 역시나 여기가 1이지. 하나 셋 해서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여기는 여섯.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점이 없잖아 지금. 맞지? 점이 없는데 안 찍는 거야. 여기는 3, 3, 6, 3, 6, 4, 10, 15, 15. 그지?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해나가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이 있는 데는 다 찍었지? 그러면 여기로 가는 방법은? 이거 지금 이쪽으로 오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당겨와야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1로 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1로 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가겠지?
그래서 토탈 21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 우리 벌써 한 가지. 뭐라고? 우리 벌써 한 가지. 아니 이쪽으로 오는 방법이 15개, 이쪽으로 오는 방법이 6개 있으니까 토탈 21개지. 아, 그 얘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빵보가 안 난 반듯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빨라요. 그지? 근데 뭔가 그림이 지금 여기 봐봐라. 여기 기본 문제들은 다 반듯하잖아. 그런데 여기 뒤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중간에 비어있는 거라든지 이쪽이 막 없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중간에 막 없는 거 이런 거? 그지?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 유형 보면은 뭐 여기 몇 개 점 찍어서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구하지 말고 이렇게 숫자를 다 적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완전 반듯한 거는 같은 것이 순열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일과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뭐 기본적인 개념은 요게 단데 바리에이션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풀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뭐 책이 없으니까 이면지에다가 일단 뭐 그 그렇다고 네가 뭐 확통 연습장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면지에다가 일단 지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이면지 챙겨가서 A 스텝이니까 그냥 책에다가 답을 적어 주셔도 되겠지, 그지? 내 책에 적지 말고.